네, 방금 전에 읽은 동문행에서 여러분 각박해진 동안 마렵의 사회상이 바로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죠? 예. 이제 동안 마렵의 악부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렵으로 갈수록 오원으로 형식이 일정해집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어, 오원체가 이제 막 시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혹은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해요. 나중에 네, 원래는 이게 따로 있었는데 후세 사람들이 오원이 유행하다 보니까 그 오원으로 비슷하게 고쳐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텍스트는 후세에 만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가능하겠어요. 예, 조금 있다가 우리 요거 이제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거는 보면서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예 먼저 지금 이 동안악부 말기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한 오원고시의 형식을 지닌 작품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초초 견우성 같은 건데요. 우리가 지금 요전에 다뤘던 12개의 분류된 악부 같은 경우에 보면 작곡 가사의 고사 중에 오원시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초 견우성인데요. 이거를 견우니까 견우직녀 이야기겠죠.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한 오원고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책에 지금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작곡 가사에 실린 고사 속에 오은시가 많은데 그 예로 초초 견우성을 지금 한번 보겠어요. 자 밑에 원문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부 다섯 자 이렇게 다 정제되어 가지고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오원시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운율의 형태 때문에 이걸 오원고시 근체시까지는 안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아득한 견우 그리는 훤한 은하수 가의 직녀 고운 흰손을 들어서 배를 이렇게 짜는데 한 폭도 못 짜고 눈물만 많이 흘리는 거예요. 은하수가 맑고도 얕으며 어, 그런데 이제 서로의 거리가 그 얼마나 되는지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찰랑찰랑 흐르는 강물 하나 딱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서로 쳐다보며 말도 건네지 못하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견우직녀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죠. 예, 그게 이제 중국에서 벌써 아주 옛날부터 민간에서 계속 전해 내려오는 이런 민간 가요의 어떤 그 큰 주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시에서도 나중에 계속 나오고 해서 결국은 동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작품에도 견우직녀가 많이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도 견우직녀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상은 그렇고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오원시가 완벽하게 고착이 된 형태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걸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주의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후세 이 사람 약간 뒤에 사람인데 국어상 동문이나 생년불만백 지금 이제 바로 우리가 이런 작품들을 볼 건데요. 요 두 개가 가장 완벽한 예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원래는 악부 씨가 어 우리 앞전에 이제 봤듯이 구형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죠. 세자, 다섯자, 여섯자, 사사조도 있었고 그랬는데 후세 사람들이 왜냐면 그때 이제 이 후세 사람들이라는 거는 오원시가 유행했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오원시에 익숙하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익숙한 이런 형태로 고쳐가지고 그게 이제 현재까지 그 텍스트가 내려온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동안 악부가 특히 말렵으로 갈수록 오원으로 이렇게 형식이 일정해지는 거는 오원고시하고 상호 영향 관계 있었고 여기는 지금 우리 책에는 오원시의 발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상호 영향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상 동문은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생년불만백도 보시겠어요. 국어상 동문은 약간 깁니다. 신기하게도 이 두 개는 주제가 비슷해요. 예,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차자인데 옛날에 이거는 이제 수레로 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문에서 차 나오면 무조건 거라고 읽어야 돼요. 수레입니다. 요새 차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다섯, 예, 다섯 글자가 딱딱 이렇게 맞춰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오음고시가 이렇게 고착이 된 어떤 그런 형태로 나타났네, 라고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음, 이게 지금 고전 강독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은 그냥 한글 해석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지금 보면 수레를 밀고 그죠? 예, 거자가 나왔어요. 북쪽 상동문으로 가니 이 상동문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제목 자체가 원래 이렇게 제목이 있었던 게 아니고 대부분의 민가는 앞에 나오는 이 첫 번째 가사문 요걸로 이제 제목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제목 자체가 바로 이제 첫 번째 행입니다. 수레를 밀고 북쪽 상동문으로 가니 멀리 성 북쪽에 무덤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 대충 이제 짐작을 하시겠죠. 이게 어떤 일 얘기하는 건지. 인생무상 얘기를 하고, 예. 그러고 아주 많은 경우에 인생무상 얘기하면은 현재를 즐기자 이런 얘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백약나무가 이게 무덤가에 있는 백약나무가 어찌나 쓸쓸하게 보이는지 그 양쪽에 또 소나무 잣나무 들어섰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약간은 사람이 없고 을씨년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 안에서 그 아래에 요런 것들 아래에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 무덤 자체가 새 무덤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옛날에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캄캄하게 이제 밤이 오니까 이 얼마나 스산한 기분입니까? 황천 아래에서 깊이 잠들어 천년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외경을 보고 이 뭐야 지금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쓴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불특정 다수라고 해당이 되는 이 집체적인 어떤 인민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은 거침없이 흐르고 인간의 수명은 아침이슬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 요런 거는 이제 순식간처럼 확 지나가 버립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거죠. 사람의 수명 자체는 이렇게 단단한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음, 이런 거는 누구라도 사람의 수명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여러 방법을 써가지고 예전부터 진한 이후로 계속 신선의 길을 추구한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진시황이나 한무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진시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역사 정리하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이상한 약을 많이 먹다가 오히려 몸을 망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약물에 몸만 망쳤을 뿐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진시황도 지금 같이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어도 소용없었다 얘기를 하고 차라리 이렇게 어떤 오래 사는 거 걱정 이런 거 할 바에야 좋은 술 마시고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이렇게 즐기는 것만 같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국어상 동문이었고요. 다음 시에서 이제 요거는 짧아서 바로 만백인데 요것도 이제 제목 자체가 이제 첫 번째 줄에서 온 것이고 형식 면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짧지만 역시 완벽한 오원시죠. 그런 것들을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되고 해석을 한번 보시면은 살아가는데 요건 쉬워가지고 같이 해석이 될 거예요. 100년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천년의 근심을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낮은 짧고 괴로운 밤은 오히려 이제 길다. 이렇게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서 네, 좀 클리셰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어이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정강도 혹시 저하고 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한번 나왔어요. 비슷한 게. 예, 촛불 잡고 논다.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뭐냐면은 밤에만 아니 낮에만 놀 게 아니라 밤에도 촛불 켜놓고 놀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계속 나온 예, 이것도 고정강독에서 저희가 이미 한번 다루었던 그런 문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즐기려면은 응당 어떤 특정한 시기에 딱딱 맞춰가지고 즐겨야지. 예를 들어 봄놀이 갈 때가 되면은 봄놀이 가야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름 다 됐는데 봄놀이 못 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 또 물놀이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찌 능히 아니 내년을 기다리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것을 좋아하냐면은 비용을 막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아껴서 돈 그렇게 아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후세 사람들에게 큰 비웃음거리가 될 밖에 없다 하면서 현재를 즐기자라고 이것도 지금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죠. 그래서 왕자교 같은 이런 신선, 이 전설 속의 유명한 신선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에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딱딱 맞추는 것을 기약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신선 안 된다, 못 된다. 그러니까 지금 초놈이라도 아껴서 열심히 놀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앞에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죠, 그죠? 아예 뜻밖에도 이렇게 비슷한 이런 식의 주제의 노래가 많이 불려졌는데 여러분 동안 말기가 굉장히 각박한 시기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런 주제의 노래가 유행한 게 그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동안 말기로 가면 오원 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악부시지만 오원 씨가 계속 나오고 그 주제는 어떠했습니까? 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문회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각박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도 있고 오히려 그 정반대의 지점에서 이럴수록 오히려 인생을 즐겨보자 하는 예, 그런 식의 악부시도 많이 나왔다. 예, 그런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악부시 마치고 이제 여러분 고시가 이제 물론 남았지만 이 시기 지난 시기 총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지난 시기 총정리를 해야 되는데 잠깐 여기서 끊어서 가겠습니다.